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자파 알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자파 과민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과민증이 아닙니다. 알러지입니다. 전자파 알러지를 앓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조금만 쓰면 너무 얼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아프다든지, 와이파이가 켜진 공간에 조금만 있으면 너무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견딜 수 없다든지, 주변에 핸드폰 기지국이 있거나 큰 고압전선에 전신주가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온몸이 저리고 아프고 어지럽고 소화장애가 생기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저 핸드폰과 와이파이, 컴퓨터를 쓰기 어려운 질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현대 문명 자체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양상이 극심합니다. 전자파 때문에 어떤 물건에 전기 코드를 꽂을 수가 없어요. 자기 주변을 둘러보시죠. 전기 코드를 꽂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이 몇 개나 될까요? 가장 먼저 냉장고를 못 쓰면 먹는 것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형광등 이런 제품만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나 자동차, 특히 지하철,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현대 문물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기 콘센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와이파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류의 전자파 때문에 신체에 극심한 증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죠. 건전지나 충전지가 들어있는 제품 근처에 가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발전기나 모터에 예민해서 그 근처에는 가슴이 꽉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기절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이런 분들은 속세를 떠나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도매 산골로 이사를 해서 전기 설비가 안 돼 있는 흙집을 지어서 그런 곳에 사시면서 아주 원시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전자파 과민증이라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진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질환은 아니고 증후군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질환의 정체가 뭘까요? 전자파에 예민하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전자파에 과민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자파에 예민함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자파를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자파 차폐용 제품을 집에 들여놓기 시작하죠. 신체에 전자파를 막아주는 보호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처음에 호전되는 느낌이 들다가도 사용을 하다가 보면 대체로 효과가 없어지거나 약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차폐 제품을 또 막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만 돈을 엄청나게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자파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증상을 본인이 매일 느끼며 괴롭게 사는데 예민하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니 이렇게 해악이 많은 전자파를 피하지도 않고 다 맞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파의 해악을 만방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전자파 과민증 환자분들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현대문물 밖으로 점점 밀려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전자파인데 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왜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그 전자파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자파 때문에 암에 다 걸리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 증거가 없죠. 그래서 저에게 오신 환자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자파 과민증이라는 말에 정말 시간을 허비했다고, 전자파에 과민한 거니까 전자파를 막고 전자파를 피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고, 치료할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자파 과민증이 아니라 전자파 알러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에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희 블로그에 전자파 알러지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아, 이거다 하고 생각을 하셨다 했습니다. 전자파 과민증을 알러지의 개념으로 보니까 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땅콩은 죄가 없는데 남들은 땅콩을 맛있게 먹는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땅콩을 먹고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전자파도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전자파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극심한 증상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전자파 과민증을 호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만 과민한 것이다. 전자파는 죄가 없다고 알려주고 알러지는 치료될 수 있다. 치료하니까 증세가 사라졌다고 열심히 알리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파 알러지를 치료받았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호소하시길래 오늘 특별히 전자파 알러지에 대한 영상을 찍습니다. 전자파 과민증 환자 여러분, 핸드폰도 컴퓨터도 쓰기 힘드시니 이 유튜브를 직접 보시기에는 아마도 어려우실 듯 합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이렇게 전자파 때문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말을 좀 전해주세요. 전자파 과민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러지입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파도 하나의 파동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사실 다 기본적으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파 알러지 환자는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물질에 대하여 다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명쾌한 최 원장을 처음 만나실 때 전자파에만 과민합니다 라고 전자파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전자파에 대한 과민 반응만 잘 치료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 물질이나 세제, 화장품 락스, 방향제, 섬유유연제 이런 제품들에도 알러지가 심하시더라고요. 화학 물질이 음식에도 들어있죠. 식품 첨가물, 인공감미료, 인공색소 많이 들어간 음식에도 알러지 반응이 심각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공장에서 만든 음식만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식재료에 들어있는 기초영양소 알러지는 당연하고요. 자기 신체의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도 알러지 검사에서 다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전자파 과민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세상의 모든 물질에 모두 예민한 과민한 알러지 환자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자파에 알러지가 생길 정도가 되면 이미 모든 물질의 파동에도 예민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전자파만 문제가 아니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뿜어내는 그 물질의 에너지, 감정, 환경의 파동 자체에 다 예민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 제품을 사용하면 증세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민 반응을 보이는 모든 물질에 대한 알러지를 다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 기초 영양소 알러지, 그리고 자기 몸 자체, 예를 들어서 호르몬이나 뇌신경계,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알러지를 꼭 치료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몸이 과민 반응하는 것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전자파가 심한 상태에서도 과민 반응 일으키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알러지라고 할 때 명쾌한 최 원장이 말하는 과민성 알러지, 하이퍼센시티비티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알러지 이런 용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파 알러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자파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전자파 알러지가 상당히 익숙합니다. 치료도 많이 해왔고요. 아래에 더보기란에 전자파 알러지의 치료 경험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치료를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전자파 과민증? 전자파 때문에 세상이 멸망을 할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전자파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자파에 우리가 알러지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알러지를 치료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잘 나으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희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자파 알러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